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30장입니다. 30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 노자가 산 시대, 이렇게 노자가 산 시대는 보통 그 춘추 전국 시대 했을 때 춘추 말 전국 초 사람으로 봅니다. 노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이 산 시대는 우리가 구분 지을 때는 역사적으로 구분을 지을 때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이라는 이 말이 좀 예를 좀 하고 갈 것은, 이 주나라가 처음에 생기죠. 이 주나라가 생겨서 이 북방민족들한테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원래 그 주나라가 생겼을 때는 수도는 호경이라고 합니다. 이 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 호경인데, 이 호경에서 나중에 북방민족 침공을 받아서 그 낙양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 낙양. 이 낙양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 호경에서 낙양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 시점을, 요 때를, 호경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동주라고 그러고, 이 낙양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서주라고 합니다. 동주에서 서주로 옮기는 이 시점을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진나라, 이런 글자 진나라입니다. 그 우리 진시황할 때 진짜는 이렇게 쓰죠. 요 때는 발음은 같습니다. 진하는데 요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이 한나라, 그 다음에 윗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이렇게 이 진나라가 나라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요 시점, 이 진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시점을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약 한 BC 440년 몇 대를 봅니다. 이 시점인데, 우리가 이 시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하면 전쟁 시기잖아요. 우리가 춘추 5패 또는 전웅치릉 샀잖아요. 그죠? 이때는 다 전쟁 시기입니다. 노자가 산 시대는 서로 나라끼리 서로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병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자는 근본적으로 반전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긴 해도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 있게 전국시대의 사유를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로서 이 말이죠. 도로서 인주를, 이 좌는 도울 자자입니다. 인주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왕. 그러니까 왕을 돕는 자는 말이죠. 도로서 인주를 돕는 자는 병으로서, 이건 병이죠. 궁사로서, 이건 써있자겠죠. 병으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 강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으로서 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제하지 않는다. 천하를 갖다가 또 억누르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 호환, 그런 일은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일, 그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천하를 강제하는 거겠죠. 천하를 강제하는 일은 호환, 이 호는 잘 이런 뜻이죠. 잘 돌아온다는, 내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문장은. 그런 일은 나도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내 일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 호환. 이 사지, 소천은, 이 사는, 우리 서성사자죠. 이 글자가. 이 선생님한테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글자의 뜻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말에 우리 군대에 갔다 오는 사람 보면 사단이라 하잖아요. 이 사단 앞에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예, 우리 사단, 사단 병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 사단할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라는 뜻입니다. 군사, 이게 지금 주격조사입니다. 군사가 처하는 곳 말이죠. 군사가 처하는 곳, 군사가 머무는 곳은 형극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요 은은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요 은은 어지로 본다고, 그죠? 이 어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가면 이 지는 뭐겠습니까? 군사가 처하는 그 곳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이죠. 생겨난다. 형극, 이 가시극입니다. 이 가시기가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형극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군사가 머물고 가면은 그 주위가 싹 그냥 황폐하는 뜻입니다. 형극이 생겨난다. 군사, 대군이 가고 나면 말입니다. 훈은 뒤훈인데 큰 군사가 가고 나면 말이죠. 그 뒤에는 필히 흉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는 흉년하고 똑같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군사 제도가 다 이 병농이 같이 합니다. 병농 군사로 농사를 짓다가 그냥 그 전쟁이 나고 하면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모아서 다시 군대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병농일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이 군사를 갔던 남자들이 죽거나 또는 그 군사 가서 그 비우는 시간 동안 흉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필히 흉년이 있다. 선유과의 이건 이의입니다. 이의는 전에 한번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뭐뭐 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유과 말입니다. 이 말은 과는 우리가 과실이라는 뜻이죠. 성과라는 뜻이고 우리가 또 과감하다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자를 왕필이라는 용으로 봤어요. 이걸 유를 갖다가 이걸 과를 갖다가 왕필이는 이 구제로 봤습니다. 이 제로 봤습니다. 제. 이 제로 봤습니다. 이건 구제할 제자죠. 우리 물 건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할 이 제로 받고 이 관을 제로 받고 이 유를 갖다 용으로 봤습니다. 이 유를 용으로. 그래서 이 군사를 잘 하여서 구제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왕필은 해석을 했거든요. 조금 의미가 조금 해석이 좀 어렵죠. 저도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선은 잘지죠. 그 결과물이 있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관은 결과물이 있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을 해서 이렇게 흉년이나 항폐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서 강이라는 억지로 지 마음대로 흐트러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감히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감히 취강 취가 강함을 취함으로써 감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강하게 이 강으로서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취하려고 감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감히 감자죠. 감히 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 오죠.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해도 요즘 우리 벌써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크게 두 개가 나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점점 불길이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그런 땅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 가서 그 보복을 물론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보복을 당했다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 10배, 20배 보복을 하겠다 해서 가서 막 누리는데 그런 걸 말합니다. 감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우리 병강천하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나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이 말 적어서 하나 보내주고 싶죠. 그 지도자들한테. 그 나스타네오 그 대통령인가 이스라엘 그 사람 자기 어떤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 힘없는 그 가자 지구를 아주 맹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감히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게 만들 뿐이지 그걸 가지고 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고 두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말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자랑하죠. 이건 긍입니다. 이 앞 문장에서 쭉 나온 거니까 이 긍은 자랑하는 문장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물긍 성과가 있으면 말이죠. 이거는 내세운다는 뜻이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물벌. 그 다음에 과히 물교. 성과가 있으면 교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교만할 교자가 있죠. 교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과가 있대 부득이하게 하라 이겁니다. 이때는 부득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쓰는 부득이 차마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강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으로 그냥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부득이. 굳이 또 이걸 다시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못해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 않았다 해서 해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히 물강. 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과가 있어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입니다. 물장적 노하고 이 말입니다. 장은 왕성할 장자입니다. 뭐가 왕성해진다는 뜻이죠. 이 힘이 왕성해진다는 때 장은 그런 뜻인데 물이 왕성해짐입니다.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이 왕성해지면 곧 시든다 이 말입니다. 시들기만 합니다. 이것을 일러 부도라 도가 없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장함을 말하죠. 물장함을 그것을 부도라 한다. 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부도하면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끝난다. 끝나고 만다 말입니다. 이는 그만두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인주는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을 돕는 자는 병으로서 내 천하를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마라. 그 일은 그렇게 하면은 천하를 강제하면 말입니다. 그 천하를 강제하면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군사라는 것은 군사가 처하는 곳은 현극이 생겨난 뿐이고 대군이 지나간 뒤에는 필히 흉년이 따른다. 잘 성과를 이룰 뿐이지 감히 시강으로서 감히 하지 말라. 억지로 뭘 하려 하지 말라. 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라.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자랑하지 않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세우지 말라. 성과가 이루어지고 나면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과가 이루어지면 부득이한 척하라. 어쩔 수 없이 한 척하라. 그 다음에 물관하면 성과가 이루어져도 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하면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왕성하면은 곧 늘는다. 시들거린다. 이것을 이어서 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도에 맞지 않은 것은 일찍이 없어져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전체 의미는 통하죠.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우리나라 요새 정치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그분이 공항에서 갖고 오다가 책을 한 기고죠. 빨간 책인데 그게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입니다. 이 필로폰네소스는 이 스파르타 동맹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 동맹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사를 옛날에 썼던 사람이 두키디데스라는 사람이 고대 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게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아테네 문명 저는 내가 미술사를 옛날 조금 혼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테네라는 이 나라가 흔히 우리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왜 민주공화정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가 델페논 신전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문화가 왜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왔다고 저는 봐요. 우리 페르시아의 왕,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잘 아실 텐데, 페르시아 왕 하면 고레스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이렇게 유수를 왔을 때, 이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멸하고 이 유대인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때 우리 징수하는 게 고레스 왕이죠. 이 기루스랍니다. 이 기루스 왕,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기루스 왕. 이 기루스 밑에 오면은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이 기루스 다음 세대, 다리우스 1세라죠, 이때. 1세. 다음 크세르크세스. 이게 1차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살리미스 전쟁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전쟁이, 큰 전쟁이,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라톤 전쟁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마라톤 경기 42km 뛰는 것도 이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300인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때 아테네가 이루어냈던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아테네에서 엄청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돌조각들, 그 당시에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에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교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게. 돌로 이렇게 세운 건물인데, 그런 게 아테네 전체가 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어나서 나중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약해지면서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들어오죠. 그 문명이 쭉 들어옵니다, 이게. 이 문명이 어디까지 우리가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어디까지 지나면 인도까지 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옵니다. 인도까지 와서 이 문명이 서로 교류를 하죠. 알렉산더 가서 막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서로 문화의 서로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가 그 당시에 우리 흔적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면 내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 돌을 갖다가 정교하게 조각하는 그 기술, 그걸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라 미술 같은 데 가면 그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간다라 미술의 부처상 같은 거 보면 다 동양인이 아니죠. 서양인입니다. 서양 얼굴이. 그 영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테네인입니다. 예. 그 아테네가
그 돌 조각이 우리가 소승 대승이라 하죠. 불교에서.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라 하잖아요. 이게 딱 나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소승은 탑 중심입니다. 탑 중심입니다. 이 종교고. 대승은 불상 중심입니다. 불상. 예. 지금 우리 경주에 가면은 그 석굴암 있죠. 그 본尊상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아테네 문명의 유입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그 불상 자체는 이 대승이 가져온 불상 운동에서 온 거거든요. 이 대승은 뭐냐면 알렉산더의 그 문화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그 불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미술 같은 데 가서 볼 사람들 보면은 그 간단한 미술이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고 그 옛날 유럽식의 어떤 그런 유럽이 아니고 아테네의 어떤 조각 사람들을 다 모방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 석굴암에 있는 본尊상도 아테네 문명이라 지금 무슨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잘 성과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깡그리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노자의 큰 사유는 그 전국 시대, 암울한 시대 때 이렇게 도로서 인주를 돕는 자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